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 경제의 심장부인 한국은행 전광판에 찍힌 숫자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평범한 직장인들이 점심 메뉴 가격에 한숨을 내쉬고 영세 상인들이 공과금 고지서를 보며 고개를 가로젓는 사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거대한 파고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1,400원 선을 위협하던 원달러 환율이 이제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것을 단순히 수입 물가가 오르는 불편함 정도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현실이 되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노후가 담긴 거대 자금, 국민연금의 금고에는 95조 원이라는 전례 없는 규모의 구멍이 뚫릴 위기에 처합니다. 우리는 과거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펀더멘털은 튼튼하다는 정부의 말을 믿었던 대가가 얼마나 가혹했는지 기억합니다. 당시 환율은 불과 몇 달 만에 2배 이상 폭등했고 평범한 중산층의 삶은 단 한순간에 해체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흐른 지금 우리 경제는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지만 외화 유동성의 구조적 취약점은 여전히 아킬레스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이 체결한 650억 달러 규모의 외화 스와프는 시장에서 최후의 방어선으로 불리지만 역설적으로 그만큼 우리의 달러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만약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는 블랙스완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해외 직구 비용이 비싸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해외 자산의 평가 가치는 치솟을지 모르나 이를 현지에서 매각해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차손과 국가 신용도 하락에 따른 자본 유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탈출하는 엑소더스가 시작되고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이 메마르기 시작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의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위험한 숫자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왜 1,500원이라는 환율이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꿀 반가쇠가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 거대한 자산의 증발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냉정하고 치밀하게 추적해 보겠습니다. 환율의 가파른 상승은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닌 우리 경제 시스템의 균열을 알리는 첫 번째 경고음입니다. 최근 외환 시장에서 포착되는 징후들은 심상치 않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표면적으로 4터 1,000억 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실을 들여다보면 단기 외채의 비중과 유동성 공급을 위해 묶여있는 자산들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특히 한국의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신용부도 스왑 프리미엄 수치가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은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과거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도 지표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으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달러 유동성이 마르기 시작하며 위기는 순식간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내 실물 경제와의 괴리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수출 산업이 환율 상승에 따른 가격 경쟁력 수혜를 입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에너지와 원자재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환율 상승은 곧바로 기업의 생산 비용 폭등과 채산성 악화로 이어집니다. 이는 곧 국내 물가를 자극하고 가뜩이나 가계부채의 늪에 빠진 서민들의 실질 소득을 갉아먹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시장에서는 1,450원 선이 무너질 경우 터져 나올 마진콜과 파생 상품들의 연쇄 반응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원화를 내던지기 시작하면 시장의 공포는 실물 경제를 잠식하는 거대한 파도가 됩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지점은 국민연금의 행보입니다.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은 매년 막대한 양의 달러를 시장에서 사들여 해외 자산에 투자합니다. 하지만 환율이 급격히 요동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달러를 사들이는 행위 자체가 원화 가치를 더욱 떨어뜨리는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국민연금과 650억 달러 규모의 외화 스와프를 체결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중은행에서 달러를 구하지 말고 한국은행의 금고에서 직접 가져다 쓰라는 것입니다. 이는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중앙은행이 시장의 자율적인 달러 수급 능력을 신뢰하지 못할 만큼 상황이 엄중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폭풍 전야의 정적처럼 지금 우리 경제는 미세한 균열들이 모여 거대한 붕괴의 전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철저 500원이라는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 경제의 엔진은 가동을 멈추고 파괴적인 역학 구조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채의 가속도와 자산의 역전 현상이라는 메커니즘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이미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인 10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환율 폭등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이는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추가 인상을 단행하게 만드는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원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외통수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때 가계가 짊어진 1,900조 원의 부채는 거대한 이자 폭탄이 되어 내수 시장을 초토화합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국민연금의 자산 구조에서 발생하는 모순입니다. 국민연금은 약 100조 원의 자산 중 상당 부분을 해외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장부상으로는 환차익이 발생해 수익률이 좋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위기가 심화되어 국내 유동성이 메마르고 연금 지급 불능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시장의 방어를 위해 혹은 연금 지급을 위해 해외 자산을 급히 매각해 원화로 환전하려 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미 가치가 하락한 원화를 방어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달러 자산을 투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회비용과 시장 충격 비용이 바로 95조 증발이라는 가상 시나리오의 핵심입니다. 이 시스템 붕괴의 알고리즘은 도미노처럼 작동합니다. 환율 상승은 기업의 외화 부채 상환 부담을 증폭시키고 이는 곧바로 신용 등급 하락과 자금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돈줄이 막힌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포기하고 인력 구조 조정에 나서면 고용시장의 한파가 소비 위축을 부르고 다시 기업의 매출을 깎아먹는 역성장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과 맞물릴 경우 달러 유동성 위기는 국내 금융권의 뱅크런 사태로 번질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1,500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환율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 경제를 지탱하던 신용과 유동성이라는 두 축이 동시에 무너지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돈의 가치가 증발하는 속도가 개인이 불을 쌓는 속도를 압도하는 순간 경제의 중추는 회생불능의 타격을 입게 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가 현재 직면한 위기는 결코 대한민국만의 고립된 현상이 아닙니다. 환율 통제력을 상실하고 국가 시스템이 붕괴했던 글로벌 사례들은 1,500원 시대에 한국이 마주할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미래를 미리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아르헨티나입니다. 한때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는 거듭된 포퓰리즘 정책과 외환 관리 실패로 인해 페소화 가치가 종이 조각으로 변했습니다. 자국 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자 시민들은 생필품을 사기 위해 수레에 현금을 싣고 가야 했고
중산층은 단 한 세대 만에 빈곤층으로 전락했습니다. 화폐의 붕괴가 곧 삶의 존엄성 붕괴로 이어진 것입니다. 터키 튀르키예의 사례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정치적 압력에 밀려 중앙은행이 제 기능을 상실하고 비상식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자 리라와 가치는 폭락했고 물가 상승률은 80%를 넘어섰습니다. 외채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줄도산했고 서민들은 매일 아침 오르는 빵값을 감당하지 못해 줄을 서야 했습니다. 그리스와 베네수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신뢰를 잃고 달러 유동성이 끊긴 국가들이 겪은 공통점은 탈출구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이들 국가의 시민들은 뒤늦게 달러나 금을 찾았지만 이미 환율은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치솟은 뒤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들과 다르다고 자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우리 역시 단 몇 달 만에 국가부도 직전까지 몰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원달러 환율은 800원대에서 2,000원 선까지 치솟았고 외환 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당시보다 훨씬 거대한 경제 규모를 가졌지만 그만큼 대외 의존도와 금융시장의 개방성도 높아졌습니다. 즉, 외부 충격이 전달되는 속도와 파괴력 역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는 뜻입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한번 약한 고리로 낙인 찍히면 자본은 피도 눈물도 없이 빠져나갑니다. 아르헨티나나 터키의 비극이 우리에게 단순한 강 건너 불구경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500원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이 비극적인 대열에 합류하느냐, 아니면 극적으로 생존하느냐를 가르는 갈림길입니다. 환율 500원 돌파가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 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민생 현장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파괴됩니다. 환율 상승은 즉각적인 수입 물가 폭등을 야기하고 이는 가공식품부터 에너지 비용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필수 요소들을 압박합니다. 단순히 물가가 올랐다는 푸념으로 끝날 수준이 아닙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을 견디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하기 시작하면 고용시장은 급격히 냉각됩니다. 소득은 정체되거나 줄어드는데 지출해야 할 기본 생활비는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안방까지 침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자산 가치의 하락과 부채의 역습에서 옵니다.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영끌족과 소상공인들이 짊어진 대출 이자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납니다. 집값은 하락하는데 이자 부담은 커지는 역자산 효과가 발생하며 소비는 실종됩니다. 내수 경기가 죽으면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자영업자의 몰락은 다시 금융권의 부실 채권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집니다. 특히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병폐인 부동산 PF 부실이 이 지점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건설업개발 연쇄 부도가 현실화됩니다. 개인의 삶 측면에서 보면 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미래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앞서 언급한 국민연금의 95조 손실 가능성은 현재 은퇴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 세대에게도 절망적인 신호입니다. 국가 신인도가 하락하고 원화 가치가 휴지 조각에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일해온 노동의 대가는 글로벌 시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열심히 저축한 예금이 그리고 꼬박꼬박 납부한 연금이 사실상 구매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500원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제껏 당연하게 누려왔던 안정적인 중산층의 삶이라는 환상이 단 한 번의 환율 발작으로도 완전히 해체될 수 있다는 엄중한 진실을 말입니다. 환율 500원이라는 절벽 앞에서 정부와 한국은행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현재 정부가 내세우는 가장 강력한 방어 기제는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의 250억 달러 규모 외화 스와프입니다. 이 스와프의 본질은 시장에 직접 달러를 공급하지 않고도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수요를 중앙은행이 직접 충당해 줌으로써 외환 시장에서 달러를 사려는 원화 매도 압력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데 있습니다. 즉, 환율 폭등을 막기 위해 국가 금고의 달러를 민간 시장 대신 연기금에 직접 빌려주는 특수 처방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시간을 벌기 위한 임시 방편일 뿐이라고 경고합니다. 중앙은행의 또 다른 카드는 금리 결정입니다. 원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자니 1,9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PF의 연쇄 폭발이 두렵고, 금리를 동결하자니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벌어져 외국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는 마치 양쪽 모두 벼랑 끝인 외나무 다리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는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다고 강조하며 시장의 심리를 안정시키려 애쓰지만, 시장의 투기 세력은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폭이 줄어들고 재정 적자가 누적되는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국가 신용도를 유지하기 위해 재정 긴축을 단행하면 경기 침체가 깊어지고, 경기를 살리려 돈을 풀면 원화 가치가 더욱 추락하는 모순적 상황입니다. 결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은 신뢰의 회복입니다. 단순히 달러를 풀어서 환율을 방어하는 방식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외환 보유액이라는 실타는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구조 개혁과 더불어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한국 경제가 약한 고리가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650억 달러 외화 스와프의 진실은 그것이 승리의 열쇠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지켜내야 할 최후의 보루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 보루가 무너지는 순간 정부의 통제권은 상실되고 시장은 거대한 혼돈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거대 담론과 국가적 대응책이 오가는 사이 개인은 이 거친 파고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환율 7,500원 시대의 생존 전략은 단순히 달러를 사두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산의 국제적 분산입니다. 원화로만 된 자산 구조는 한국 경제라는 배가 침몰할 때 함께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의 일정 부분을 달러 패리티 자산이나 금 혹은 미국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으로 배분하여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한 보험을 들어두어야 합니다. 이는 투기가 아니라 내 가계의 구매력을 보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동시에 부채의 질을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고금리와 고환율이 결합된 시기에는 변동금리 대출이 가계의 목을 조르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됩니다. 불필요한 레버리지를 줄이고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생존의 핵심입니다. 위기가 깊어질수록 자산의 크기보다 현금의 동원 능력이 생존을 결정짓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과 환율 상승이 결합된 상황에서는 실질 소득이 감소하므로 지출 구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에너지 및 수입 물가 상승에 민감하지 않은 생활 패턴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는 이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준비된 자들에게만 허락됩니다. 환율이 치솟고 자산 가격이 조정받는 시기는 역설적으로 우량한 자산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선 시스템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내 삶이 먼저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한 방어벽을 쳐두어야 합니다. 설마 일류 500원이 넘겠어 라는 안일한 낙관론보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내 자산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태도. 그것이 거대한 경제적 해일 속에서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큐멘터리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은 명확합니다. 환율 철저 2,500원은 단순한 경제 지표의 숫자가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쌓아온 경제 시스템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가혹한 시험대입니다. 우리는 빚으로 성장을 가속하고 미래의 소득을 끌어다 현재의 풍요를 즐겨왔습니다. 하지만 달러의 역습과 공급망의 재편, 그리고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파고는 이제 우리에게 그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95조 원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는 결국 우리 사회가 공유해온 안전망이 얼마나 취약한 토대 위에 서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역사는 위기 그 자체보다 그 위기를 대하는 태도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했음을 증명합니다. 1997년의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금을 모으고 체질을 개선하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공포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 직시와 철저한 대비입니다. 정부는 눈앞의 수치를 방어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기초 체력을 회복할 구조적 개혁의 사활을 걸어야 하며 개인은 각자의 경제적 방어선을 구축해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자생력을 갖춰야 합니다. 돈의 가치가 요동치는 시대일수록 변하지 않는 본질적 가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환율 7,500원의 시나리오는 결코 확정된 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변화하지 않을 때 마주하게 될 경고장에 가깝습니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위기를 인지하고 대비하기 시작하는 순간 붕괴의 에너지는 분산되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자산의 증발을 막고 노후의 평온을 지켜내는 힘은 결국 깨어있는 시민들의 합리적인 선택과 국가의 정직한 대응에서 나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도 여전히 이 땅에 희망이 남아있기를 바라며 오늘 당신의 자산과 미래는 안녕한지 묻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여러분의 소중한 내일을 지키는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